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 된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6월 27일 GTX A 3단계 개통 예정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삼성역 설부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8월 말쯤 개통이 될지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 스마일이 특별히 GTX A 3단계 개통 예정일 6월 27일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었고, 그래서 오늘 특별 방송으로 한번 꾸며볼 테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강남 아파트 2억 원 시절 30년 전 1996년도 그 가격표, 짜장면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저시급, 그리고 평균 월급, 그리고 자동차 그랜저 가격까지 쭉 나와 있는데 26년도와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장, 이거는 본인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제 방송 사무실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왼쪽 편에 수도권 개발 계획도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방송을 갖다 하기 전에 이 수도권 개발 계획도를 보고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는데, 오늘 감스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운정 신도시에 있는 운정중앙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킨텍스역, 그리고 대곡역, 그리고 창릉역은 아직 개통 안 했지만 30년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연신내역, 서울역,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삼성역, 수서역, 그리고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빨간색 선 라인의 GTX A의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엄청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더 나가서 창릉 3기 신도시가 감사 스마일이 3기 신도시 중에 원픽이었던 이유는 수도권 1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더 나가서 3대 업무지구를 갖다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 그리고 그 또 너머에 마포에 있는 상암, 그리고 강서에 있는 마곡,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대규모 일자리들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과 창릉역의 대기업도 반드시 고양시에서 민선 9기에서 기업과 일자리, 대기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도록 감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본격적으로 고양시 서북부의 시간이 올 하반기부터 펼쳐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진짜 이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아래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불평등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북부에 있는, 또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공 역세권과 창릉 역세권,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에 있는 역세권에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개발 계획도를 갖다가 제가 왜 이야기 드렸냐면, 냉정하게 이 수도권 개발 계획도 안에서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시고, 만약에 내가 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2순환고속도로, 그리고 GTX A와 B와 C와 D를 갖다가 미리 그거를 보시고 들어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서울 전셋값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가 이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가격으로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때문에, 월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내 집을 갖다 더 빨리 지금 매수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부동산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제가 부동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집장만을 안 하시고, 또 전세나 월세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다 빨리 머릿속에 지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25개구 중에 20곳이 5년 전에 집값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상위 5개구는 성동구, 서초구, 영산구, 강남구, 송파구인데
지금 뭐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조만간 전고점을 갖다가 뚫을 기세고, 그렇다고 하면 서울만 전고점이 뚫어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고양시, 특히 덕양구, 그리고 운정 신도시라든지 김포 검단도 조만간 집값 전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직주 근접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되는 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5월 PC가 4.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더 거세지는데, 저는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갖다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내가 실거주 하면서도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고, 또 특히 지금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갖다 증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최근에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성과급 프랑스선 최대 6천만 원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배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인부터 탈강남하시고 재산을 갖다 사회에 다 환원해 주시면 국민들도 따를 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꼭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지금 전형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 지도를 갖다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탄이라든지 경기 남부, 그 다음에 뭐 구리다산을 갖다 보고 있는데,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GTX-A 3단계가 올 하반기에 개통을 하게 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라든지 파주, 그리고 김포검단을 갖다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만약에 6억이 안 된다고 하면 4억에서 5억대도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빠숑님의 인사이트를 갖다 오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제가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새고요. 그것도 정확히 예외 없이 서울을 누르니까 동탄이 솟았고, 동탄이 규제 우려의 숨을 고르자 이번에는 수원, 영통, 성남, 수정, 중원, 용인, 수지 관계로 물길이 갈라졌습니다. 서세권을 따라서 판교가 42억, 동탄이 23억, 이 반도체라는 실체가 받쳐주니까 세종과 거제와 달리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울 안에서도 한강벨트가 25개구 중에 20곳을 전고점 위로 끌어올리는 사이에 가장 조용했던 노도강이 마지막으로 껴났고, 물이 차오르다 결국 맨 끝잔까지 넘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비규제 지역인 서북부의 시간도 분명히 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쏘여있는데 집값이 급등했고, 6.27 대책 이후에 정책대출 19조가 증발했습니다. 무주택 및 내 집 마련 사다리가 19조 원어치가 사라졌는데 집값은 올랐습니다. 은행은 한술 더 떠서 주담대는 한 푼도 안 늘리고 신용대출만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6월 말부터 일부 은행에서 지금 주담대를 갖다가 지금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실수요자한테 집 살 돈은 못 빌려주고 신용카드 한도는 늘려주겠다는 격이다. 그래서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지금 읽고 있고, 30대 매수자가 1년 새에 61% 급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포가 사다리를 걷어차자 청년들이 그 위태로운 끝자락에 지금 올라탄 거고요. 전세난은 이미 월세난으로 진화했고, 서울 외곽 신규 월세의 5 중 하나가 월 100만원 초과인 그런 상태이면서, 상계동에서는 주변이 더 올렸다면서 80만원짜리를 1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까지 등장했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자동적으로 지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같습니다. 월세 낼 바엔 사자.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매매로 이어지는 도미노,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지금
수요 억제만 하고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7월 달에 대책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이라는 시간도 다 지났고 7월 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내 능력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빠쇼님께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한 손으로는 세금을 틀고 다른 손으로는 대출을 잠그고 있다 보니까 양손으로 동시에 수도꼭지를 비틀게 되면 물은 샤워기가 아니라 옆집 벽으로 터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지금 서울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시간은 공급의 골든타임으로 써야 되는데 규제를 갖다 하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공급을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달에 세제 개편안 또 누르는 카드만 또 들고 나온다고 하면 물은 또 어딘가로 셀 거고요. 이번에는 어느 잔이 넘칠지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GTX-A 개통 관련해가지고 정말 유튜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11분의 기적 2026년 교통혁명 GTX-A 전 구간 연결이 저는 6월 27일날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오늘 방송일 기쁘게 제가 GTX-A를 타고 수서라든지 동탄까지 내려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잠깐 늦춰졌습니다. 저는 잠깐 늦춰졌기 때문에 분명히 올 하반기에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분명히 고양시에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스TV를 애청하시고 특히 고양시 서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재테크님의 지금 전세 대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유, 만기되기 전에 꼭 보세요.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보고 너무 놀랍고, 지금 전월세 시장 아직 전세 대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시청하실 것을 조언드리면서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빠쇼님 라이브 방송 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가성비 좋은 알짜 투자처 추천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박갑수 교수님께서 진짜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서북부의 핵심은 대곡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곡의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건설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28년 삼성역 정차 시에 고양시의 입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는데, 저는 28년 삼성역 정차가 저는 1년 당겨져가지고 27년에 삼성역 임시정차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고, 저는 당장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 끝까지 듣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21분부터 26분 사이에 박갑수 교수님의 실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직접 들어보시면 제 이야기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대곡역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창흥역까지 해가지고 같이 대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와야지만 고양시의 킨텍스와 대곡과 창흥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일자리를 갖다가 민선 9기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벤투, 클린스만, 홍명보 한짤 요약으로 리더는 앞서서 끌고 나가는 거고요. 보스는 뒤에서 지시하는 건데, 지금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뒤로 지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장으로 지금 26년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32강에 그래도 꼭 들어가서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26년도 이 축구 대표팀의 면면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 감독의 좀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기력을 갖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데, 감사스마일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4강으로 갔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주 6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저 또한 언젠가 제 꿈을 갖다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서북부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올 하반기부터 26년도 하반기부터 그런 분위기가 반드시 오기를 감자스마일이 소망을 하고요. 감스님들도 함께 응원을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한 4가지가 더 남았는데, 오늘은 GTX-A 3단계 개통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철근 누락으로 인해가지고 개통이 좀 안 돼서 감자스마일 특집 방송을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구애 없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누르니 경기도가 들썩거렸다. 풍선효과 흑역사만 되풀이된다. 규제지역 지정의 역설이에요. 동탄 등 토호구역 확대가 거론되지만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이 지금 불보듯하고요. 억눌린 수요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 늘릴 골든 타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진짜 알면서 이러는 건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갖다 눌렀는데 지금 동탄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경기 남도에서 지금 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또 올라오신 분들 있고, 더 나아가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경기도에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집 살 마음이 없었던 분들조차도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벼락까지 되는 거 아니냐는 2021년의 교훈을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움직이는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만기 전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규제지역 변동 일지를 쭉 보시면 고양시도 2020년도에 규제지역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진짜 폭등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가 22년부터 하락의 길로 들어갔다가 26년 현재까지 전고점 80에서 85%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GTX-A 3단계가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택 가격을 딱 잡으려면 진짜로 규제를 갖다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나가 돌 때까지, 특히 아파트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안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규제를 해 나가는데, 이제 더 큰 규제가 지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아예 차단을 갖다가 하게 되면 진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저는 오고 있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불타는 동탄, 광명, 구리다산, 속타는 고향 파주, 진짜 26년 상반기에 이런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데, 감자스마일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는 고향 파주 그리고 김포 검단 서북부의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GTX-A 3단계가 개통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이냐, 직장이 없는 데라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고양시에서 강남을 갔다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다녀야 되는데, GTX-A가 수서까지만 연결된다고 하면 30분대로 지금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구리다산에 가서 직접 다산 신도시에 가서 개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집장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만 해도 웃었지만, 개통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보고 또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TX-A 3단계, 특히 4단계 삼성역 정차되는 그 시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랑 파주시에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파주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신내역 창흥역을 갖다가 도보라든지 지하철 두세 개 정거장으로 해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아직도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질비하기 때문에 저는 이 GTX-A 3단계 개통하게 되면 진짜 최소 5천에서 1억 이상 상승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10억 이하 창전벨트 아파트는 찾아보기가 힘들 거라는 말씀 드리니까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4월 이후 거래된 덕양구 구평 최고가를 갖다가 쭉 제가 드리면 1등부터 지금 쭉 보시게 되면 6등까지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덕은지구입니다. 그런데 지샘프가 10억 9천이고요. 고양 원흥동의 시트가 10억 4천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실거래가 10억 8천이 됐다 보니까
지축에서는 지샘프가 지금 현재 대장이고, 그 다음에 원흥에서는 원흥동일 7단지가 대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장을 갖다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그때 덕원에 살고 계신 분들께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덕원의 대장은, 자이더 리버다. 디에트를 한강이다. 뭐 1등, 2등이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내 능력이 안 되면, 뭐, 폴의 리버뷰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 호반 서밋이라든지, 자이더 헤리티지라도 가져가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이 정말 많고, 지금 내가 가진 돈이 6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6억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택하시면 되고, 나는 8억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 8억짜리 매물이 있을 때 지금 행동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덕양구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두 달 전보다 실제 입주 가능한 매물이 많이 줄었고, 노얄동, 노얄층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그래도 노얄동, 노얄층이 아님에도 지금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해야 되고, 전세는 이제 지축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이 지금 노말이 됐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250에서 300의 그런 시간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전세를 살아야지, 나는 월세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능력 있을 때, 내가 대출이라든지 내 집 정만이 가능할 때 내 집 정만을 꼭 하셔야 되고, 3기 신도시를 갖다가 기다리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창릉 신도시의 S3과 S4 블럭에 사전 청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창천벨트가 안 된다고 하면 화정행신 원당도, 그리고 나는 그런 생활권이 일산이라고 하면 일산 동구 서구에서 뭐 후곡마을이라든지 백마학원가 쪽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저는 GTX-A 개통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훈풍이 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니까 제 이야기대로 꼭 행동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사상 유례 없는 매매 전세, 월세 폭등장 진입했다. 이게 진짜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인데, 얼티메이텀님께서 진짜로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름 20년간 주택시장을 관찰해왔지만 이렇게까지 매매, 전세, 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장은 처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동산을 저도 한 17년, 18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전세, 월세 그나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매, 전세, 월세 물건도 지금 없고, 매매, 전세, 월세가 이렇게 많이나 올라가는 이런 시장을 갖다가 경험한 적이 2021년도 이후에 처음인데, 세계가 3풀로 지금 올라가는 상승장은 처음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단순 상승장이 아니라 서울 주거비 전면 폭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더 나쁜 그런 결과로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매가 오르면 매수자는 기다릴 수가 있고, 전세가 오르면 실수요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오르게 되면 현금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장은 투자자장이 아니라 주거비 압박장이다. 그래서 이 장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월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7월 달에 지금 규제 국면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인지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생각을 갖다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인 에피셜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 부족과 전세 부족, 월세 전환, 월세 상승, 실수요 매수 전환, 그리고 난 다음에 매매 상승, 매물 회수, 다시 전세 부족. 살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전세와 월세를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살기 위해서 비용 연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주택은 생존의 문제다라고 최근에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집 마련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매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는 실수요자를 압박하면서, 월세는 매달의 현금 흐름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 주택시장이 사상 유례 없는 주거비 전면 폭등장에 진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정부가 이 시장을 단순히 투기 억제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를 누르는 구호가 아니고, 전세 공급이라든지 임대차 안정이라든지 실질적인 주택 공급,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일관성인데, 부디 7월에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꼭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 이야기대로 꼭 실천을 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에서 사는 비용 전체가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사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서울을 갖다가 이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 전세나 월세가 상승할 것이고 매매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푸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바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GTX-A 3단계 개통을 6월 27일로 생각하고 5월 한 10일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GTX-A 개통이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정 신도시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일산에 거주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아예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8월 말에 개통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8월 말에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9월 내지 10월 정도에 GTX-A 3단계 개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언제 개통이 될지 3단계 개통이 될지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또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북부의 이 GTX-A 3단계 개통을 기다리신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에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오히려 GTX-A 3단계 개통 전에 저는 물론 동탄이라든지 구리다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부천을 갖다가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개발 계획도를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수도권 개발 계획도를 4년 전, 5년 전부터 이 수도권 개발 계획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 흘러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를 할 때 가장 먼저 이 수도권 개발 계획도를 갖다 제 왼편에 놓으면서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서북부와 연관성 있게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고, 또 GTX-A가 정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서북부에서 통탄까지 우리가 자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안 막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차가 막힐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환승 없이 한 번에 50분대로 내려갈 수가 있고, 지금은 동탄이 끝이지만 평택 지제까지 또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는 평택까지도 고양시에서 1시간 내로 출퇴근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GTX-A의 파급 효과가 정말 클 거다. 그리고 GTX-B와 C, D가 다 완성되는 수도권에 2035년 전후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의 서울의 집값과 경기도의 집값이 거의 제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갭을 상당히 많이 메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는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다산 신도시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 다산을 갖다 바라봤던 분들은 남양주라고 해서 경기 북도, 경기 남도라고 해서 한강 이북을 갖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지만 잠실까지 20분 만에 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센세이션하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산 신도시라든지 구리까지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확산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GTX-A 3단계가 진짜로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일자리까지, 그리고 GTX-A 라인으로 해가지고 용인 플랫폼 시티도 있지만 동탄도 있지만 성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서도 앞으로도 개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GTX-A 역세권을 갖다가 주목하셔야 되고, GTX-A 역세권에 내가 만약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GTX-A 역사를 갖다가 최단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갖다가 지금 찾으셔야 되고, 특히 서북부에는 창릉과 대곡이 아직 진짜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곳과, 그리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기존의 일자리가 풍부한 마곡과 상암,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배후에 지금 서북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고, 서울 광명항 고속도로라든지 고양 양재간 고속도로 지하로 또 들어가는 것들까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진짜 서북부의 그런 주거 벨트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진짜 이 분당과 일산의 집값이 3배에서 4배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GTX-A가 많은 것들을 변모해 줄 거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민선 9기에서 지금 GTX-A 3단계라든지 4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대기업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해 나가기를 갖다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6월 말까지 지금 대공력 관련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지금 나오기로, 설계 계획이 나오기로 했는데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더 좋은 소식들이 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6월 27일 GTX-A 3단계 개통은 못했지만 딜레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별 방송으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이 그래도 6월 27일 꿈속에서도 6월 27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6월 27일 토요일날 아침에 좀 장시간 30분 이상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 결론은 사법부의 시간이 올 하반기부터 오기 때문에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김포 검단에 거주하시거나 또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 차분하게 GTX-A 3단계 개통을 기다려주시고,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진짜 종잣돈 있으시거나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 가득하시고 감사스마일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